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과장TV입니다. 요즘 AI 열풍과 함께 반도체 시장의 최고 스타로 떠오른 이름, 바로 HBM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궁금증이 생기지 않으셨나요? D램을 층층이 쌓아서 속도를 비약적으로 높인 HBM이 있다면, 왜 우리가 흔히 쓰는 저장장치인 낸드 플래시 메모리는 HBF, 하이 밴드위스 플래시 같은 이름으로 불리는 초고속 모델이 보이지 않을까 하는 점 말이죠. 이번 시간에는 메모리 반도체의 속도와 구조적 한계를 넘나들며 그 이면에 숨겨진 공학적 진실과 시장의 논리를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HBM의 성공 방정식을 먼저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HBM은 쉽게 말해 D램 칩을 아파트처럼 수직으로 층층이 쌓아 올린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핵심은 기존의 가느다란 실 같은 와이어 본딩 대신 칩 내부에 수천 개의 미세한 구멍을 뚫는 TSV 기술을 사용했다는 겁니다. 칩 사이의 거대한 데이터 고속도로를 뚫어버린 셈이죠. 그 결과 데이터가 드나드는 길목인 대역폭이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제 AI 연산과 GPU 성능을 뒷받침하는 대체 불가능한 필수 요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HBF를 만드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놀랍게도 여러 회사에서 이미 예전에 TSV 기술을 접목한 낸드를 세상에 선보인 적이 있거든요. 당시 시연 결과를 보면 전력 소모를 절반으로 줄이면서도 입출력 속도는 훨씬 끌어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처럼 낸드 다이를 수직으로 관통하는 노란색 TSV 라인이 기판까지 일직선으로 연결된 구조였죠. 즉, 기술이 없어서 안 만드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럼 왜 이 기술이 대중화되지 못했을까요? 바로 경제성이라는 현실적인 벽 때문입니다. 반도체 패키징에서 TSV 공정은 전통적인 와이어 본딩보다 훨씬 정교하고 제조 단가가 비쌉니다. 여기서 D램과 낸드의 시장 논리가 갈리게 됩니다. D램은 돈을 더 주더라도 작업 속도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야 하는 퍼포먼스 영역이라면, 낸드는 단위 용량당 가격이 가장 중요한 저장장치의 영역이기 때문이죠. 비싼 패키징을 입혀서 속도를 좀 높인들 가격 경쟁력을 잃어버리면 시장에서 외면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도로 상황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대역폭은 도로의 폭이고 레이턴시는 그 위를 달리는 차의 속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HBM은 TSV라는 기술로 도로를 엄청나게 넓혔고, 그 위를 달리는 D램 내부의 전자들은 워낙 빠르기 때문에 이 넓은 길을 아주 효율적으로 꽉 채우며 달릴 수 있습니다. 반면 낸드는 어떨까요? TSV로 아무리 입구 도로를 넓혀줘도 정작 칩 내부에서 데이터가 생성되어 나오는 속도 자체가 물리적으로 너무 느립니다. 16차선 광활한 고속도로를 뚫어놨는데 정작 거북이 같은 차들만 느릿느릿 나오고 있다면 그 도로는 낭비에 가깝겠죠. 왜 낸드는 본질적으로 느릴 수밖에 없을까요? 그 답은 양자역학적인 작동 원리에 있습니다. D램은 전하를 담았다 버리는 단순한 스위칭 구조라 전기가 즉각적으로 흐르지만, 낸드는 양자 터널링이라는 현상을 이용합니다. 전자가 절연체를 억지로 뚫고 들어가거나 나와야 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 물리적 장벽 때문에 반응 속도가 D램보다 수천 배 느린 마이크로초 단위에 머물게 됩니다. 하드웨어 구조를 바꾼다고 해서 극복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거죠. 데이터를 다루는 단위도 완전히 다릅니다. D램은 마치 핀셋으로 원하는 물건만 콕 집어내듯 바이트 단위로 즉각적인 랜덤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낸드는 지게차로 팔레트를 옮기는 것과 비슷합니다. 한 번에 수 킬로바이트 이상의 페이지 단위로 읽고 블록 단위로 지워야 하죠. 입구를 아무리 넓게 만들어도 내부에서 데이터를 뭉텅이로 처리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 때문에 우리가 기대하는 미세하고 민첩한 고속 제어를 구현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낸드는 속도를 포기했을까요? 아닙니다. 낸드는 속도가 안 되면 물량으로 승부한다는 영리한 생존 전략을 택했습니다. 바로 병렬 처리와 멀티 채널 기술입니다. 개별 칩 하나는 느리지만 SSD 컨트롤러가 수십 개의 칩을 고속도로 차선처럼 동시에 작동시켜 데이터를 쪼개서 보냅니다. 덕분에 우리는 아주 비싼 TSV 패키징 없이도 사용자가 체감하기에 충분히 빠른 초당수 기가바이트의 속도를 저렴한 가격에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상상하던 HBF의 모습은 기존 낸드가 아닌 새로운 물질을 통해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D램의 속도와 낸드의 비휘발성을 동시에 노리는 SCM의 등장입니다. 인텔의 옵테인이나 Z낸드 같은 기술들이 대표적이죠. 현재 연구되는 방향은 빠른 응답이 필요한 데이터는 SCM이 즉각 처리하고, 방대한 데이터는 3D 낸드가 든든하게 저장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꿈꾸던 진정한 의미의 고대역폭 플래시 솔루션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의 결론입니다. 왜 HBF는 없을까요? 첫째, 터널링 현상이라는 물리적 속도 한계 때문이고,
둘째, 저장장치 시장 특성상 가격 경쟁력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낸드는 TSV를 통한 대역폭 확장 대신 벽열화로 속도를 극복하고 수직 적층으로 용량을 늘리는 방향으로 독자적인 진화를 이뤄냈습니다. 앞으로 메모리 계층 구조는 더욱 세분화되어 초고속의 SCM과 대용량의 3D 낸드가 각자의 자리에서 시너지를 내는 형태로 발전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강의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